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오늘 열린 법관 대표회의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어제 예고도 해드렸고 예측도 좀 해드렸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희대는요, 오늘 열린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뭔가 장난질을 좀 치려고 했었어. 근데 조희대의 장난질도 무의로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왜 법관 대표회의를 열려고 했죠? 네. 조희대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갑자기 파기환송을 해버렸죠. 전원합의체를 열었다고 하는데 전원합의체가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었어. 앞으로 전원합의체 못 열어요. 이렇게 되면은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전원합의체를 열었는데 이따구로 한다? 이게 뭐야 이거. 자, 이런 개떡 같은 행동을 비판하기 위해서 처음에 열자고 했던 게 법관 대표회의예요. 근데 이번에 뭐 결론 못 내렸어. 뭐지 이거? 아니 그럴 거면 왜 했는데? 그럴 거면 왜 지금까지 미뤘는데? 대선에 영향 미치지 않기 위해서 미뤘다며. 아무 결론도 못 내렸는데 무슨 대선에 영향? 예. 우리 말에 이런 우리 이거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6가지 조직이 있대요. 6조직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재산은 팔아 조지고 검사는 불러 조지고 판사는 미뤄 조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6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자, 어쨌거나, 판사는 미뤄 조진다 그러죠. 예. 법관 대표회의, 공식적으로는 한 차례 미뤄졌지만 사실상 2차례, 3차례 미뤄진 거예요. 원래는 조희대가 사고 쳤을 때 그 직후에 열려고 했어. 그랬는데 한 번 미뤄져가지고 5월 20 며칠 날 열린다고 그랬지. 그러다가 대선 이후로 또 한 번 미뤄져. 2번 미뤄진 거예요. 공식적으로만.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더 많이 미뤄졌다 그래요. 결국에 조희대가 사고 친 직후에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다면 조희대는 작살이 났어. 미루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결국 법관 대표회의 결론도 못 내렸고요. 안 여는 것보다도 못했습니다. 참 제가 보면서 이게 판사들이구나. 판사들이란 게 원래 이런 자들이구나. 입만 까고 마치 자기들이 엄청난 것들을 할 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아무것도 못했어요. 조희대 문제 찬 29 반 56 부결시킨 법관들. 이 MBC 기사인데요. 이게 뭐냐. 조희대가 파기환송한 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유죄 판결을 내리고 파기환송 내린 거, 요 사건에 대해서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 중대한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그걸 의제에 포함시켰어요. 근데 그거 뭐 부결시켜버렸어요. 29대 56. 거꾸로 조희대 측에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법관 탄핵이나 사법개혁법 추진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라는 어거지 주장. 이 주장에 대해서도 부결이 됩니다. 16대 67로. 그러니까 조희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준비된 안건도 부결, 조희대가 물타기를 위해서 만든 안건도 부결, 다 부결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늘 법관 대표회의는 도대체 왜 열었는지를 모르겠어. 이거 하려고 미루고 또 미뤘던 건가?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도대체 뭔데?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결국 끝난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법원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의식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었다. 처음에는 엄청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서서히 느슨해졌다 이거야.
문제는 맞지만 굳이 지금 다뤄야 돼? 이미 한물 지나가는데 지금 다룰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조이대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가 싫어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이대 측에서 제시한 물타기 여기에 찬성할 수도 없지. 그러니까 결국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애매하게 끝나버렸다는 거야. 무엇보다 법원 내부에서 조이대 세력에 좀 세력이 위축되기도 했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사법개혁 민주당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에휴 하겠어? 못해. 그런데 괜히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뭐 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를 걸면 빡 돌아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입을 닫자 이렇게 된 겁니다. 조이대가 사고친 거는 뭐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조이대한테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겠어? 부결.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사법개혁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좀 표출해야 되겠는데 뭐 표출 우리가 불만 표출 안 해도 뭐 되겠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뭐 대충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 아무것도 내리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판사님이 오늘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 인식 자체가 매우 안일하죠. 지금이 그렇게 만만한 때인가요? 시민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입니까? 속 터집니다. 대충 덮고 넘어간다고 해서 조이대의 문제가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조이대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 조이대가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은 몇 가지는 확실하게 걸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이대가 계엄 직후에 법원이 가지고 있던 관할권을 군사법원에 넘겨주려고 했단 말이야. 관할권 이관해 주려고 그랬다고. 이거 뭐예요? 계엄에 협조한 거란 말이야. 이거 처벌 안 해도 돼? 이거 처벌 안 할 수가 없어요. 부하수행죄라 그래요. 이런 걸 부하수행죄. 그리고 지기현에 대해서도 지기현이가 윤석열 풀어주잖아. 법에도 없는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 내란 동조예요. 근데 지기현이가 그걸 지 혼자 했겠어? 아니죠. 모든 판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기현은 혼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중대한 판단 지기현 혼자서 못 내린대. 그런 애가 아니래. 그럼 누가 했겠어? 내려왔겠지. 요 위에서 내려왔겠지.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이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놔야 될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해요. 판사들이 볼 때는 이제 다 끝났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을 이번만큼은 그렇게 쉽사리 잊고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조이대가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요. 진짜 뼈에 아로새길 수밖에 없어. 5월 1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파기환송 유죄 판결 내렸잖아요. 그리고 6월 5일 날 선거 끝나자마자 뭐 합니까? 이화영 부지사 대북송금 유죄 확정 판결 내려요. 유죄 확정 판결 내릴 거라고 사전에 공지를 했는데 공지한 날짜가 언제? 사전 투표하는 날이었어. 이거 이래도 돼? 이 새끼 이거? 이거 누가 봐도 이 사람 선거 개입한 거잖아요, 이거. 이런 조이대를 냅둬요? 절대 가만 못 내둬요, 이거. 조이대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도 쳐넣어야 되는 새끼야, 이거. 개새끼야. 싸다구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상황이 이러한데, 대충 넘어가자고? 이러니 판사 새끼들 우리가 못 믿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번 사건의 시작, 발단이 뭡니까? 조희대의 파기환송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기현이 윤석열 내란 일당을 석방한 그 편파 재판 때문이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조희대 측에서 민주당한테 책임을 전가하려고 물타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안건이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물타기가 성공해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에 판사들이 조희대의 이런 꼼수에 놀아난 거예요. 이런 판사들한테 우리가 재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번 법원 법관 대표회의 이 결과는 조희대하고 지기현한테 면죄부를 준 겁니다. 면죄부를 준 거예요. 조희대도 지기현도 면죄부 받은 거예요. 앞으로 이 둘의 행동들에 대해서 아무도 터치를 못할 겁니다. 터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 기회도 없어요. 사실상 조희대나 지기현을 이제 건드릴 수 있는 거는 특검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검에서 조희대나 지기현을 건드리게 되면 이거는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죠. 조희대의 물타기 전략이 통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부추기게 된 거였을 겁니다. 판사들한테 자정 능력이 없고 개혁을 도저히 할 줄 모른다. 국민들은 사법부 개혁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조희대하고 지기현하고 그 주변에 있는 판사들하고 하나같이 무능하기 그지없다. 이런 놈들은 개혁의 대상이 될 뿐. 그죠? 앞으로 특검 수사 분명히 강력하게 몰아칠 겁니다. 아무도 이제 법원의 편을 들지 않을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예. 법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조희대가 나쁜 짓을 했다.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정치적 판결이죠. 편파적인 판결을 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불순한 의도가 포함된 것도 분명히 맞다. 그리고 법원 내 보수 성향을 가장 대표하는 게 조희대고 그런 보수 성향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심지어 몇몇 법학자들은 조희대한테 대놓고 법원이 나서서 이재명을 막아달라는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있다 이거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전혀 거론을 못했어요. 이런 법원에 대해서 조희대가 원래 그런 놈이라고 치고 다른 판사들, 다른 법관들은 좀 양심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팔이 자꾸 안으로 굽어요? 이렇게 되면 판사들 못 믿는다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실제로 판사들 못 믿게 됐고요. 다음 단계는 법원에 대한 개혁을 할 때 판사들은 철저하게 객체가 될 것이고 개혁 대상만 될 겁니다. 야, 볼만 하겠다. 그죠? 그리고 그 후과는 모두 판사들이 져야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판사들한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너희들 마지막 기회 놓쳤다라고. 법원이 그나마 개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날려보냈다. 라고 말이죠. 뭐 대가 치르겠죠. 뭐 지들이 알아서. 그죠?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야마도라님께